네, 금호고속의 노선 효율화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도단위로 철수하는 지역이 생겼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 한국철도공사가 다시 한번 추석 연휴 기간 예매 일자를 공지했는데 종전 9월 초쯤에서 변경돼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SRT의 경우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정입니다. 고속시외버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추석 연휴 기간에 운행하는 버스들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 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마을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안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행 횟수 24% 감소 등 시민 불편이 커지자 마을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재정 지원, 회계 및 경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고 등록 대수, 운행 시간, 이용 수요 등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해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방식은 등록 대수가 아닌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바꾸고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수사의 회계 처리 투명화 등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조합은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요. 앞서 마을버스 조합은 재정 지원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환승책에 탈퇴를 하겠다고 밝혔죠. 환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손실액의 30에서 40%만 지원하고 물가나 임금 상승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끝내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열차 승무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1일 2심에서 서울고법이 코레일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19년 열차 승무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했으나 실패했고 2020년 8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 유지 업무 인력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중앙노동위에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5월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열차 승무원의 업무가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유지나 운영 수준, 필요 인원 등이 정해진 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하면서 코레일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열차 승무원이 승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적인 업무에 가깝다고 역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원시스와 관련한 이야기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원시스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주한 코레일의 ITX 마음열차 358칸 가운데 236칸이 아직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하철 신형열차도 납품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성금 884억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88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도 수개월째 밀려 있는데요. A사는 4월부터 지금까지 밀린 대금이 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 대표는 다원시스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다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라고 밝히면서 대금 지급도 안 된 상황에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원시스가 열차 납품을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A사 외에도 다원시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2개의 운송 개시 일자가 연기됐습니다. 경기고속과 관련한 연기 신청 수리 내역에 따르면 평택 송탄, 오산 동탄, 양양 속초 노선과 부천 인천 서수원, 오산, 남원구례 노선의 연기 기간이 8월 15일에서부터 11월 14일까지 잡혔습니다. 사유에 따르면 관련 사업자 운행시간 협의 및 차량 출고 지연이고요. 당초 두 노선에는 각각 우등버스 2대가 예정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남원간 노선이 예전에 운행됐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구성을 바꿔서 부천과 구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산 쪽을 살펴봅니다. 서울 경부 금산 노선이 9월 1일부터 45인승 일반 고속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사마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 가운데 유일한 일반 고속 투입 노선이었는데 이번 배차 조정으로 인해서 사마고속은 더 이상 일반 고속 운용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같은 날에는 금산에서 대전 유성까지의 시외버스가 신설되고 마전과 관저동에도 정차합니다. 시외버스 기준으로 유성 노선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면 대전 복합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자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서울 남부 청주 보은 상주 노선의 경유지가 9월 1일에 대폭 조정되어서 작은 지역의 중간 정류소가 대폭 생략됩니다. 또 금강고속에서 운행하는 홍천터미널 서성 4명간 시외버스가 운행 중단될 예정입니다. 당초 9월 1일 예정이었지만 10월 2일로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주 쪽 이야기입니다. 먼저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고 복합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9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시의 방침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안위에 소속된 의원 7명 중 3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행안위에 소속된 여야 간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2028년 5월까지 임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됐는지 의문이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고속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 없었고 임대 기간 만료로 인한 매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한편 일부 시의원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장기 수요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서원구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운수업계에서는 환승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금호고속에 대해서도 역시 청주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9월 1일부로 청주 광주 노선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송린산고속 단독 4회 배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철수로 금호고속은 충청북도에서 아예 철수하게 되는데요. 최근까지 충청북도 및 청주 쪽 노선은 청주 광주 노선만 남은 상태였죠. 청주 여수간 노선도 있었는데 이미 중단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호고속은 노선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호가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가 나쁘기도 했고 안 되는 노선들은 계속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본거지가 되기도 하는 광주 출발 노선도 정리 대상에서 예외가 없었죠. 어떻게든 정리를 다 내가고 나서야 조금 전부터 재무 상태가 진정되고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호 고속이 정리한 노선 많지만 정리한 지역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해 이미 용인시와 문경시 정리했고 더 전에는 강릉시, 춘천시, 진주시 등등 정리한 지역 한두 곳이 아니죠. 적자가 나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하필이면 그 스노우볼이 굉장히 컸던지라 주목이 안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청주 광주 노선의 송린산 고속이 홀로 남을 건데 앞으로가 불투명해 보이죠. 9월 중 송린산 고속이 대구를 아예 철수할 거고 남은 노선들 가운데 성남 부산간도 포함해서 철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불확실해 보이는 노선도 있습니다. 성남 동대구 노선도 이관된 마당에 전부터 남부지역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송린산 고속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지라 담당 노선 하나하나 없어질 때마다 클 수밖에 없죠. 남는 노선들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송린산 고속도 그렇고 지금도 입지가 좁다고 볼 수 있는 청주 출발 대도시 방향 버스 노선망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이후에 청주 구미 동대구 노선 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9차례 운행 예정이고요. 사창동과 남청주를 경유하고 만평역 앞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은 서지 않습니다. 청주 동대구 직통과 구미 경유 대구 서부행 노선 통합 형태가 되겠고 예약은 티머니고나 티머니 모빌리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량 도착 안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기존은 송린산 고속 직통 노선 평상시 4회, 휴일 5, 6회, 구미 경유 대성고속 노선 8회인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배차 시간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린산 고속이 대구를 완전 철수하는 이유가 바로 청주 동대구 노선에서 손을 떼는 것 때문입니다. 같은 계열사 간 이관이지만 운수사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선망 축소나 확대를 논할 수 있겠죠. 끝내기 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8시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한 주간의 소식 정리는 정말 부득이하게 하루 정도 미루게 됐습니다. 상황이 정말 갑작스럽게 됐습니다. 8월 마지막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9월 첫째 주에 어김없이 다시 달리겠습니다. 아직도 공개해야 할 에피소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 3분기의 마지막 달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